제가 수많은 교육을 해봤는데 아무리 명강의를 해도 늦게 하잖아요. 다시는 안 불러요. 자, 평가도 안 좋아져. 근데 아무리 잘 못해도 좀 일찍 끝내주거나 그 전에 딱 끝내면 명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들 다 받으셨잖아요. 그죠? 받고 그거를 기록에 남고 할 텐데 그 많은 그 자료가 나오기까지는 수년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쌓여서 만든 자료들이거든요. 그래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발전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강의하면 그 여러 가지 격까지 나가지 말라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첫 번째는 이론만 얘기하고 두 번째는 약간의 사담을 섞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재미없게 할게요. 그죠? 두 번째는 좀 재밌게. 그래서 그 고음과 저음에 대해서는 이제 알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기 전에 접니다. 그래서 제가 2006년도에 처음 멸균에 입문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멸균을 할 거라고 하는 건 그 전까지 2005년에는 없었던 사실이에요. 근데 2006년에 멸균을 하고 나서도 계속 할 거라고도 몰랐는데 인생에 만약에 행운이 신에 있다면 한 일을 오래 하는 거예요. 지금 박영만 선생님 같은 경우는 병원에만 40년 있었어요. 한 병원에만, 그죠? 그래서 그렇게 정년한 사람이 영남대 처음인 거예요, 아마. 그래서 40년 넘어서부터는 숨어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있냐고, 막, 이렇게. 근데도 그거를, 처음 아마 20 몇 살 때 입사하셔서 초반에 이제 60이 넘을 때까지 있었으니 뭐 엄청난 거죠. 근데 제가 느낀 건 오래 한다는 게 행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많은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화인에 있어서 멸균을 처음 본 거예요. 그 당시 때. 그리고 첫 직장이자 마지막 직장이었던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이제 챔버를 창업을 하면서 이제 17년이 흘렀더라고요. 그래서 중에 제가 저기 을지대에서 이 석사를 CI 연구를 해서 석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올해 2월 달에 BI 연구를 해서 박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멸균으로 아마 연구에서 박사를 받은 사람은 아마 우리나라에 처음이었을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제가 오전에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 MBA를 좀 하고 있어서 MBA 수업 들으러 갔다 왔어요. 그래서 오전에 수업 듣고 오후에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으니까 나 좀 가겠다라고 교수님한테 얘기하고 나와서 아마 여기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한 48 정도 됐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챔버라는 이 회사라든지 이 멸균 이 회사를 여태까지 한 15년 동안은 주먹구구식으로 한 거예요. 그냥 다. 그냥 뭐 열심히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닐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전문적으로 이거를 끌고 가고 이거를 좋은 기업 또 앞으로 100년 갈 수 있는 기업 그 이상 갈 수 있는 기업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 해서 이거를 체계화시킬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세미나 여기에 와서 보면서 느낀 점은 그래서 제가 좀 뿌듯한 게 예전 같았으면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기서 한 7시간, 8시간을 떠들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거를 다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그래도 보람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같이 할 수 있게 되고 제가 약속했던 것처럼 제가 한 900회 강연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1000회가 됐을 때는 이제 거의 안 하겠다 온 회가 지금 온 거예요. 거의. 그리고 이제 1000회부터는 거의 세계에 나가서 이제 교육을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은퇴가 14년 남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이거를 세계 속에서의 이걸 포지션을 취할까라고 해서 좀 전문적으로 아마 하려고 그런 기업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고온하고 저온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될 텐데 그리고 내년에 이제 좀 이따가 소개를 시켜줄 텐데 이런 세미나는 약간 퍼포먼스식의 세미나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세미나보다는 멸균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내년에는 한 6번 이상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때는 멸균을 공부하고 싶지 않은 사람 오면 안 돼요. 왜냐면 그 멸균만, 스팀만 6시간씩 얘기할 거예요.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리고 스팀이 어떻게 이 펄스를 작용하고 3번 밸브가 뭐고
2번 밸브가 어떻게 작용해서 이게 된다. 그리고 건조를 잡으려면 어떻게 한다. 이런 정도로 하려면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려고 한다면 그걸 또 떠들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흔치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멸균을 시작했을 20년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뭐 좀 한다면 다 외국에서 왔던 거예요. 비행기 타고. 이러면서의 그 척박한 이 시절부터 왔는데, 하여튼 오늘은 이제 살짝 아웃라인만 좀 보여주려고 하고, 만약에 내년에 우리가 구체적인 강의를 하게 되고, 그 다음 년은 1년 쉴 겁니다. 그리고 그 1년 쉴 동안 외국에서 강의를 하게 될 거예요. 외국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될 텐데, 이제 고온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 보시면 스팀하고 건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건열하고 스팀을 이해를 해야지, 건열은 열로서 하는 거고 스팀은 스팀이라는 매체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주장했듯이 134도에 열로서 죽이면 5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스팀으로 죽였기 때문에 3분 만에 죽고, 원래는 1분 만에 죽거든요, 균이.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마음의 위안을 느끼기 위해서 3분 정도 더 해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3분 이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죠. 그죠? 그때부터 죽게 되고, 제대로만 딱 하면은 3분 만에 죽는 게 아니라 1분 만에 균이 완전히 죽게 되는데, 그게 스팀이라는 거예요. 스팀은 물을 끓여서 만든 거예요. 수증기랑은 달라요. 수증기는 이렇게 지열에 의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고, 100도 이상 끓는 게 스팀인 거예요, 스팀. 근데 우리는 스팀 멸균기를 한다는데, 이걸 이해 못하면 보이딕을 왜 쓰는지, BI를 왜 하는지, CI가 왜 하는지를 이해 못할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요거를 알면서 이제 스팀을 이해하게 되는데, 스팀이 발견되면서 인류에 어마어마한 이 해방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절이 어떤 게냐면 1700년 후반부터 1800년 초에 오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산업혁명의 주인공도 스팀입니다. 근데 스팀은 보조적인 역할을 했고, 거기에 톱니바퀴를 한 거죠. 그죠? 그때 이제 스팀을 이용하게 되면서 엄청난 공장이 들어가죠. 물을 끓여서 했는 이 기관차를 만들고 했죠. 근데 그 스팀이 균을 엄청나게 잘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체에 해가 없는데, 단점은 134도나 121도 이 정도의 멸균을 해서, 134도에 녹는 물건들은 121도에도 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 고온에서 100도 이상에서 해야 된다는 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온에 대해서는 이웃가스, 포르말데히드, 과산화수소 플라즈마, 가산화수소 멸균기. 여러분들, 가산화수소 플라즈마 멸균기가 있고 가산화수소 멸균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존슨존슨은 가산화수소 플라즈마 쪽이고, 여러분들이 아는 스테리스에서 나온 V프로는 과산화수소, 순수 가산화수소만 하는 거예요, 방식이. 그게 장단점이 있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알고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했던 이제 방사선 멸균이고, 예전에는 오존도 좀 시도했었는데, 오존은 이제 역사에 사라집니다. 3M이 손을 댔었어요.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더 이상 그걸 손댈 수 있는 사람은 없고, 또 3M조차도 이제 분리돼서 회사를 팔아서 솔벤텀이라는 회사로 이제 완전 분화된 거죠. 존슨앤존슨에서도 이 스테로이드가 다른 회사를 팔아서 ASP로 분화되듯이 세계상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자꾸 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중에 여러 가지 이제 스팀이 있는데, 스팀에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스팀을 3가지로 반드시 이해돼요. 첫 번째는 크기를 알아야 돼요. 소형과 이웃가스는 소형하고 대형을 안 나눕니다. 근데 유일하게 스팀만 소형 대형을 나눠요. 그리고 규격도 그렇게 달라요. 이온은 그냥 이온인 거지, 소형 이온 이렇게 규격은 없어요, 인류에. 근데 스팀은 60리터를 기점으로 적은, 여기는 이제 소형 멸균이라고 부르고, 60리터 이상에 대한 거는 스팀이라고, 이제 대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요건 이제 크기로 나눈 방식이에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스팀을 방식별로도 구분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인류가 처음 만들었을 때 그래비티 멸균기가 있었고 프리베큐um 멸균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비티가 1800년대에 나왔을 때는 그래비티 멸균기 처음 만들고, 100년 후에 프리베큐움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프리베큐움의 역사의 흐름을 전환적으로 바꾼 사람이 누구냐면, 1963년도에 3월 달에 보이하고 딕 연구원 4명이서 이 보이딕 이론을 만들면서 이
프리백큐움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게 기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이딕 테스트 하죠. 그래서 보이딕이 통과되는 건 프리백큐움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래비티는 보이딕이 통과되지 않은 거예요, 원래. 그러면서 이 100년의 이 그래비티 시절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멜균을 해도 균이 안 죽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했던 이 보이라는 이 사람이 스코틀랜드 출신의 의사입니다, 의사. 의사랑 이 딕은 그 당시 때 박사는 아니었고 연구원이었었거든요. 그 논문에 보면. 하여튼 그 둘과 연구원끼리 해주면서 이 세상에 프리백큐움을 사용해야지만이 완벽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프리백큐움 시대로 1963년 이후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방식별로도 구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집에 이제 규격을 좀 배웠을 거예요. 규격을 배우는데 재밌는 사실은 ISO에 다 있고 하는데 멸균기는 여러분이 쓰는 멸균기는 ISO에 없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하나는 유럽의 방식은 EN285가 존재하고 EN13060이라는 게 존재하고 미국은 ST79라는 멸균기를 만드는 거예요. 소형은 ST8, ST55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IS 규격의 멸균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들여다보면 인디게이터를 테스트하는 거는 합의를 본 거예요. 인디게이터를 테스트하고 BI나 CI를 테스트하는 건 IS 규격이 있고 아주 그건 특수한 멸균기예요. 어떻게 우리도 우리 회사에 가지고 있는데 우리 제작했어요. 이게 없어가지고 하나를 살려면 1억 5천 달라는 거예요. 너무 비싸잖아요. 조그만데. 그래서 승원이 여러분들 승원하면 이렇게 1분씩 걸리고 30초 막 2분씩 걸리거든요. 134도까지 쭉 올라가는데 그 특수 멸균기는 10초 만에 올라가야 돼요. 134도를 상온에서 슉. 이래야 인디게이터 값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특수 멸균기는 IS가 있고 나머지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20년 전에 딱 들어왔을 때 이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일러줬던 사람이 닥터 카이저라고 독일의 이 GK의 지금 저 같은 창업자죠, 그죠? 그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 60몇 살이었어서 제가 그 사람 처음 봤을 때 근데 제가 그 사람 보고 느꼈죠. 저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산다. 저 사람 시대가 끝나야. 근데 이게 그러고 나서 20년이 지났는데 그분은 지금 살아는 계시지만 은퇴를 하고 저는 그 후에 이제 박사가 됐고 그때 그 사람 박사였었거든요. 60살 때. 근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처음 와서 그걸 일러준 거예요. 유럽과 다르고 보이딕도 미국식 방식 보이딕과 유럽 방식 보이딕이 있다. 멸균기도 다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미국을 우습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단순히 이게 착한 건 이런 사람 제일 무섭잖아요. 그죠? 미국은 왜 4kg 보이딕을 쓰지? 이유가 있어요. 미국은 그 경지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은 재활용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도 재활용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포장도 커야 되고 멸균력도 좋아야 돼요. 그걸 소화해내는. 근데 미국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 왜 그래? 다 그냥 소모품을 쓰면 되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모품으로 가서 하는데 미국은 소비가 미덕인 나라예요. 그래야 산업이 발전한다고 생각했던 거고 그렇게 하고 작게 하고 그다음에 어려운 건 다 그냥 소모품 써.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식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여러분들이 유럽을 다 대항해서 미국하고 싸우는 정도로 이 미국이 엄청나게 힘이 있는데 앞서 있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우리도 만약에 우리가 지금 3만 불이잖아요. 3천 불인데 일본이 3만 2천 불이고, 그죠? 그런데 미국은 7만 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7만 불 되면 미국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어요. 뭘 멸류를 왜 해? 나머지 다 소모품 써. 왜냐하면 7만 불이면 그거를 하는 일하시는 분의 월급이 더 비싼 거야. 이런 거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렇다 쳐요. 그래도 그게 달라져 있는 거죠. 그걸 따라갈 수 없을 때는 뭐 우리가 하나하나 단계 이렇게 가야 되는 이런 거겠죠. 그죠? 그래서 유럽에 있는 멸균기와 미국의 멸균기는 달랐던 거예요. 성능도 달라요, 완전히. 그리고 소용도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멸균기 회사들은 제가 식약청에서도 강의를 하고 이제 식약청 사람들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보고 오라고 해서 전문가라고 해서 제가 이제 가서 설명해 주는데 그걸 알아듣거나 이해했던 사람 한 명도 없이 그냥 멸균기를 인정하고 뭐 소형 멸균기.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멸균기를 만들 때 이걸로 만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 했다가 또 한신에서 저한테 바로 연락 왔어요.
기사 내리라고. 자기네들은 2185를 만든다는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눈치채서 눈을 뜬 거겠죠, 슬슬. 나머지 사람은 잘 모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규격에서 달랐던 거죠. 그래서 유럽의 제품을 쓰면 EN285였던 거고, 미국 제품이나 국내 제품은 주로 한신 빼고는 거의 S79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EN285 만들려면 진공도도 훨씬 많이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부품값도 많이 들고 이렇게 내구성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 방식으로 만들면 진공보다 그렇게 좋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죠. 그리고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비티가 이제 이런 식으로 진공 없이 했고, 펄스 한 번 하는 이런 진공 갖고는 침투할 수 못하는 거예요. 펄스도 한 3번 정도 이상을 해야 제대로 된 매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걸 1년 동안 써봐. 그래비티로 우리가 보이딩을 돌려봤어요. 아예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건 뭐냐면, 스팀이 안 닿기 때문에, 여기 스팀 닿으면 여기 균이 죽지만 스팀이 안 되는 균이 안 죽는 거예요. 제가 했잖아요. 열로서를 죽일 수 없다니까요. 침투를 해야 되는데, 이 특이한 건 스팀으로 하다 보니까, 스팀은 물이잖아요. 물은 공기하고 안 섞여요. 그 공기가 제거된 그 자리에 스팀이 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진공이 스팀 외기에서 엄청나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비티나 펄스를 한번 하게 되면 이렇게 공기가 남아 있으면서 균을 못 죽이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안타깝지만 우리가 소형 병균들 있잖아요. 소형. 우리나라들 그렇죠? 60m 미만인데 90%는 다 펄스를 한번 하거나 그래비티예요. 왜? 우리나라의 식약청이 아까 전에 그 미국의 규정 얘기했잖아요. 미국은 이 수준이 높으니까 이 인디게이터를 의료기기로 분류한 거야. 그 정도의 지력이 높은 거예요, 지력이. 근데 우리는 그 지력이 없기 때문에 그걸 못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들, 챔버가 회사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간단해요. 돈을 잘 버는다? 돈 잘 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건 흥망성쇠가 있는 거예요. 근데 100년에 가려고 하면 철학이 있어야 돼.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모니터링을 할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처절하게 반성을 할 것이고, 세계 수준에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라는 이 멜균에 대한 철학이 없으면 절대로 100년 못 가는 거예요. 흥망성쇠는 있겠죠. 병원도 똑같을 거예요. 병원도 철학이 있어야 어떻게 이끌고 가는 거고, 뭐 어떤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삼성도 제가 얘기했듯이 이건희 아버지인 이병철 별거 없어요. 국수 만들어서 국수 이게 설탕하고. 그러나 그 사람이 끊임없이 개혁해서 결국엔 그 아들 내에서 반도체 한다 그래서 다 미쳤다 그랬잖아요. 하여튼 변화하는 거죠. 그런데 요게 지력이 중요한 거죠. 요거를 구분을 우리는 못하고 뭐 여러 가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펄스를 하고 진공을 고진공하고 스팀을 넣는 요 펄스를 가진 게 이게 프리베큐 시대인 거예요. 요 시대가 돼서 보이딩이 변하고 이거를 어떻게 더 진공하느냐에 따라 달랐던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그 규격에 대해서 EN285는 7kg 보이딩을 쓰라고 딱 명시되어 있고, S79는 실제로 4kg를 하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딱 보면 1240-5가 4kg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이 포를 가로 23cm, 이쪽은 30cm, 이게 A4 사이즈거든요. 이거를 포를 쌓아서 높이가 25cm, 28cm까지 허용되는데 거기에다가 7kg의 무게를 만들면 그게 7kg 보이딩이 되는 거고, 그 무게가 4kg. 제가 4kg를 하면 한 50장 정도가 필요해요. 그러면 7kg가 하려면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한 70장 이상 필요하겠죠, 그죠? 왜? 무게에 따라서. 그러고 나서 이 가운데에다가 인디게이터를 넣고 이렇게 해서 포를 쌓아서 매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4kg보다 7kg는 2배 변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미국 방식과 유럽 방식이 완전 다른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를 도표로 나타나면 이렇게 된 거예요. 미국의 매기기는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유럽의 매기기는 규정이 이렇게 만들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근데 제가 얘기했죠. 미국은 기술이 없어서 그러니 그걸 뛰어넘어. 원래는 같이 썼던데 분리해 나간 거예요. 처음에 보이딩이라는 1963년도에 보이딩을 만들었을 때 7kg 했었거든요, 옛날에. 근데 규격의 ISU 규격을 다시 5를 만들어가지고 분화시켜 나가고, 유럽은 그냥 다시 4를 7kg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좀 다른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여튼 이런 것들을 알면서 하는데, 그래도 우리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재활용을 많이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물건을 가득가득 넣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병원에서 가면 이 선반 같은 거 있어요. 선반도 빼.
더 많이 늘으려고. 이렇게 악착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한테 보사부 장관을 시켜주면 우리는 보이드가 7kg짜리 만드는 게 아니라 10kg짜리를 만들어, 10kg. 둘이 들잖아요, 우리가. 포드막, 그죠? 그러니까는, 요런 게 다른 거죠. 매균물 넣는 것도 다른데 우리는 테스트는 이렇게 쉽게 하고 매균물 이렇게 넣으니까 엇박자가 나는 거죠. 근데 미국은요, 일부러 할 수 있는데도 이렇게 만들어야 장비를 허락해 주는 거예요. 야, 대단한 놈이야. 내가 봤을 때. 정직한 거에 대해서는 미국이 많이 앞서거든요. 그러면 그 나라의 척도를 보면 뭘 보냐면 정직성이에요. 제가 이제 대학교를 와서 스승님한테 물어봤어요. 독일에서 유학을 받고 하이덴베르크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하니까 일단은 어린 마음에 그 독일에서 받았으니까 독일도 그 당시에 지금도 선진국이지만 왜 선진국이고 또 여기 다른 나라 이렇게 가까운 제2 이런 재팬은 왜 선진국보다는 왜 좋은 소리 안 듣냐고 하니까 그분이 딱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정직성이에요. 정직한 게 선진국이고 정직하지 않고 자꾸 거짓말 속이면 이거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거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을 바라볼 때 훌륭하고 박수를 치지만 인류가 되지 한다고 자꾸 떠드는 건 철학이 없는 거예요. 돈만 벌다라고랑 이 환경 문제, 인류가 어떻게 대한 거에 대한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하는 이 나라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스위스만 돼도 ISO가 왜 스위스에 있겠어요? 스위스는 차원이 달라요. 생각하는 게 제네바에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처절하게 스위스가 그 자기 개혁을 하면서 제가 작년에 스위스 갔다 와서 느낀 게 추일 대학에 그 아인슈타인이 추일 대학을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걔네들이 그때는 아인슈타인이 워낙 똑똑하니까 많이 싸웠거든요. 아인슈타인. 근데 지금 그 후로 아인슈타인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니까 온 곳이 다 아인슈타인 자랑스러워요. 그때는 그냥 교수도 너 이런 놈이 어디냐 막 이럴 정도로 워낙 교수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었다고 할 정도로 똑똑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게 다른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는. 그래도 우리는 이 역사 속에 사는데 물건을 우리는 상당히 많이 넣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꾸준히 떠들었더니 5대 메이저 병원들이 다 유럽 방식의 매균을 채택을 했더라고요. 다. 옛날에는 뭐 그런 개념 없이 샀다가 왜냐하면 매균물을 많이 넣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리고 우리는 미국까지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의료 비용이 저렴하잖아요. 그죠? 전 국민이 받는데 전 세계 몇 돈 안 돼요. 미국도 절대 안 돼요. 미국은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아예 부자든가 하나도 없으면 돼요. 가진 게 없으면 해주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고스톱 쳐봐요. 피 하나 안 먹기 쉽잖아요. 먹게 돼 있어요. 그죠? 예. 피 먹게 되면 그 하나도 안 먹으면 돈 안 내잖아요. 그죠? 근데 피 먹으면 돈 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죠? 예. 끝날 때까지 고스톱 하나도 안 먹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 안 내게 돼 있어. 그죠? 그런 것처럼 이게 다르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재활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의료 이수가 싸고 전 국민이 받는 이런 것들을 미국은요. 제가 가도 어떤 공포증이 있냐면 넘어지거나 입원을 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입원 못 해요. 수술하면 그 다음날 바로 그날 태어나게 되는. 왜? 수술비가 엄청나게 비싸게 나옵니다. 그리고 앰뷸런스 타는 순간 150만 원이에요. 타는 게 150만 원이고 이동하는 대로 돈 내야 돼요. 멀면 멀대로 200만 원, 300만 원씩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미국은 이 의료의 아픈 거에 대한 공포가 있고 우리는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암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바로 진료비 5%밖에 안 냅니다. 95% 국가가 내죠.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나라가 되시죠. 하여튼 이렇게 매국이 달랐던 거예요. 실제로. 이러면 이게 뭐가 달라지냐면 모니터링하는 방법이 완전 달라져요. 보이딕도 EN28호는 7kg를 썼어야 되고 SC구는 4kg 썼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다 4kg를 한 거예요. 4kg. 그냥 장비는 저 위로 가야 하는데 모니터링이 이렇게 이게 언박자 많은 이런 거고 또 실질적으로 뭐 이 BI 테스트팩도 다르겠죠. 미국 방식과 유럽 방식은 다른 거예요. 왜? 매균 자체가 엄격하게 2배가 더 침투력이 좋은 거죠. 누가 이제 저한테 전화 와서 미국 방식 매균은 일찍 끝난다는 거예요. 유럽 방식 매균은 늦게 끝 당연하죠. 진공을 훨씬 깊게 하기 때문에 이 초기 진공이 걔는 10분 걸리고 얘는 20분 걸리게 돼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저게 좀 빨리 끝나서 그 좋은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 멜빈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GK에서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4kg. 5는 4kg고 이게 4는 7kg인데 이거 구분해서 써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이제 도입하게 되는 이거를 이해를 했었어야 되는데 스팀을 이해 못하고 여러 가지 이 대포 상태에 있었지 않았나 생각드네요. 그리고 하여튼 이렇게 적재도 좀 달랐던 거예요. 적재. 요거는 이제 내가 봤을 때 이 적재의 이 한계 좀 넘은 거죠. 포도. 예, 이거는 혼자서 쓸 수 없어요. 셋이서 들어요, 셋이서. 둘도 안 돼, 셋이 정도로 이렇게 하면. 예. 이렇게 되는 이런 거죠. 그죠? 그러면서 미국의 제조회사랑 이거 하는데 스테리스가 미국 회사인데 미국 이제 스테리스도 잘 이해해야 돼요. 스테리스가 자국을 팔 때는 SG 출급하지만 유럽에 팔 때는 어떻게 하겠죠? ENE8을 만들었잖아요. 모델마다 달랐던 거예요. 아, 스테리스가 바보가 아니죠. 그죠? 여러 가지 쟁쟁한 회사 중에 하나였겠죠. 그죠? 근데 그거를 무턱대고 해서 어떤 매국이 스테인리스 거 사면 그거는 S79였고 어떤 매국이 또 ENE8였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 그거를 모르니까 그냥 브랜드 보고 사는 식으로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유럽은 어떻게 할까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이라 그래서 다 7kg가 아니에요. 4kg 장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미국에 팔라고 하면 어떻게 했죠? 4kg짜리 만들어 팔았다는 거죠. 그래서 게틴게도 7kg가 있고 4kg가 있었던 거고 스테인리스도 4kg가 있고 7kg가 있었던 거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었다는 요 정도 뭐 하고 소형은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돌아가서 그냥 자습하거나 뭐 이렇게 하고 왜냐면 다음에 제가 세미나 때 요것만 설명해도 1시간 더 걸려요. 그래서 요거는 어렵고 또 여러분들이 소형 매기를 잘 안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아주 자료만 갖고 있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웃가스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제가 요 단상에서 내려올 시간이 32분 남았네요. 네. 일단은 뭐 맞춰서 할 거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초과하지 절대 안 합니다. 뭐 누구처럼 이렇게 초과해서 그리고 딱 시간 되면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내려올 겁니다. 근데 저온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제 봐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이웃가스 많이 쓰죠. 근데 이게 우리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오를 쓰는 나라가 많을까요? 포르말데히드를 쓰는 나라가 많을까요? 포르말데히드예요. 근데 이오를 쓰는 나라는 미국을 좋아하는, 이슈했던 나라들. 근데 우리가 6.25 해방 이후에 다 어떤 일을 했죠? 머리털 나고 똑똑하다는 사람은 다 USA, 미국 가서 다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이오가스를 많이 썼는데 유럽은 포르말데히드가 법적으로 되고 이오가스를 허용하지를 못해요. 근데 단 독일만 이오가스가 허락돼요. 독일은 포르말데하고 이오고 다 하는데 독일 때문에 안 쓰는 거예요, 이오가스를요. 왜냐하면 히틀러가 유럽 사람들을 유태인을 죽일 때 이오가스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미지가 있고 이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 뒤로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안 쓰기로 한 겁니다. 근데 이오가스도 혼합과 100%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 OECD 국가에서 225리터 이상 못 만들게 돼 있고 지금 역사에서는 이오가 미국에서는 안 씁니다. 이제는. 그리고 원래는 혼합은 원래는 20리터부터 2만 리터, 뭐 5만 리터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산업 현장에 쓰는 거예요. 혼합은 그나마 폭발성이 좀 덜하거든요. 근데 100%는 폭발성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못하게 한 거예요. 그죠? 이게 부탄가스 같은 거거든요. 이 가스가. 그래서 12개 이상 보관 못하게 하는 이유도 한번 터지면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터지는 거예요. 근데 혼합은 이제 좀 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하여튼 그렇든 이제 이 전 세계의 흐름을 안 따라갈 수 없는 게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이오가스를 안 쓰기로 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오가스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그래야 되니까 이오가스가 활성화됐고 했지 않았나 생각드네요. 그리고 조금 이 이오가스에 이제 이렇게 되는 이런 건 이제 100%고 이렇게 혼합인 거죠, 그죠? 근데 혼합은 산업에서 아직도 많이 써요. 그래서 뭐 여러분 주사기 같은 거 이렇게 다 오는 거는 이오가스 매개에서 들어오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뭐 꺼즈라든지 뭐 이런 거 다 일회용품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정도 하고 이오가스는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아주 이론적으로 체계화시켜서 내년 세미나 신청하시면 그때는 아주 디테일하게
그다음에 이 이오가스가 어떻게 해야 활성이 좋아지고 뭐 멸균력이 좋아지는지 이오가스 넣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원리가 있는 거죠. 그런 거고 하나만 이제 혼합은 이제 양압으로 하고 100%는 음압에서 합니다. 사람들이 장단점이 있는 거를 몰라요.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요거는 나중에 이제 깊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산화수 플라즈마가 인류에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이오가스나 포르말데히드는 생각보다 제독 시간이 좀 긴 거예요. 근데 포르말이라든지 뭐 제독 시간이 길으니까 이거를 좀 단축시킬 수는 없을까라고 해서 첫 번째로 이걸 만든 게 누구냐면 존슨앤존슨이 미국의 식약청의 허가를 받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1993년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1995년인데 원래는 이 기술이 존슨앤존슨 기술이 아니고 암스코 기술이었었거든요. 지금 스텔스해서 전신이 암스코거든요. 근데 암스코 기술이었는데 얘네들이 암스코는 딱 이 전형적인 매균기 회사다 보니까 고지식하죠. 모든 게 다 돼야지 뭐 이거를 조금 변형시켜서 뭐를 해야 돼라고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는 아주 고지식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존슨앤존슨은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이게 일반 파우치나 이 부직포에는 멸균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때만 해도 이 두폰에서 탈백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탈백을 이용해서 멸균을 한 거예요. 근데 탈백은 흡입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과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존슨에서 번 거라니까요. 예. 그리고 존슨이 또 한 30년, 40년 하다가 다른 데서 또 팔았잖아요. 야, 존슨 내가 봐도 장사를 잘해, 그죠? 내가 봐도 그죠? 이런처럼 해서 그거를 약간 변형된 모든 물건을 하겠다 한정적 멸균으로 해서 역사의 이 가산화수 플라즈마가 탄생하게 된 역사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여튼 뭐 이게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가산화수 플라즈마를 전 세계 두 번째로 만든 회사가 한국이에요. 근데 한국이 활성화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내가 했잖아요. 약간 철학 있는 사람이 했으면 좀 되는데 삐에르가르댕 옷하다가 이 회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안 됐지 않았는가 생각드네요. 하여튼 이러면서 이제 이 가산화수 플라즈마가 이제 탄생되면서 조금 더 1시간 안에 멸균하는데 그 대신 한정적 멸균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 가산화수만 순수하게 플라즈마 없이 가산화수만 순수하게 하는 것은 뒤늦게 암스코가 이제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거 존슨앤존슨이 저걸로 돈을 이렇게 번다고 해서 다시 이제 역할을 해서 이제 다시 들어가는 게 이제 암스코인데 암스코는 존슨보다는 이렇게 활성화되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포르말데히드인데 포르말데히드는 처음에는 멸균법에서 침투력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 침투력을 하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하냐면 스팀을 분사시키고 포르말을 넣자는 거예요. 근데 멸균력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갑자기. 그래서 LTS법이라는 걸로 합니다. 포르말린. 이게 노 템퍼런처 스팀 포르말데히드였던 거예요. 스팀을 이용한. 근데 이 포르말데히드는 첫 인류가 하는데 35% 포르말린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엄청나게 독성이 얘도 35%만 해도 이 실험실에 개구리 담가놓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포르말린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소독하거나 이 가구에서 냄새 나는 거 있잖아요. 이게 포르말린이에요. 눈 따갑고. 이렇지 않으면 찐득이 때문에 이 가구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이 균을 죽이고 이러는 거에 썼는데 하여튼 이렇게 포르말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멸균법이 있어서 이렇게 인류는 이렇게 뭐 발전해 나갔고 포르말린도 이렇게 진공, 양압으로 가지는 않고 음압에서 하는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온 멸균기를 비교해보면 이오는데 이오는 어떻게 갈지 행방이 그리고 가산화수의 단점은 침투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포르말린과 이오가 멸균력이 100이라고 한다면 가산화수 플라즈마는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이 긴 거라든지 이런 거에는 한계점을 드러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하여튼 요 정도 해서 이 스팀과 저온에 대해서는 일단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